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등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꼭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졸TV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단독사업자는 혼자서 하는 사업을 말하고 공동사업자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혼자가 아닌 동업을 할 경우에는 2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누구와 동업을 할지, 투자금을 얼마로 할지, 지분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를 작성하는 동업계약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대표 공동사업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고 동업자 간의 지분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지분 비율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을 배분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자 해야 하므로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은 준비하는 서류도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실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인연이 아닌 악연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업장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 아파트 등의 거주지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주소만 기재하면 되고, 두 번째,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상가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상가를 빌린 사람 임차인이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체 또는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는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전대 계약서와 전대 동의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상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사업을 언제 시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언제 시작할지 정하는 것은 사업 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개시일이란 제조의 경우 제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강업의 경우 채강을 시작하는 날, 이외의 업종은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 음식점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라면 적격증빙 자료인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에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라면 매입세금 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4.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업태와 종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업종코드 6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업종코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관에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면 업종코드를 찾아주는데요.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하고 복잡한 일인 경우에는 조사관들도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직접 사업자 등록 신청을 작성할 경우 업종코드 검색이 가능하지만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코드를 부여하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통계청입니다. 내가 하는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한 경우 통계청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는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에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업종 선택으로 인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에서 100%를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제도입니다. 창업 당시 업종, 지역, 대표자 나이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신 판매업, 제조업 등과 같이 세법에 열거된 업종 중에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에 해당됩니다. 수도권 가밀 억제권 내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가밀 억제권 외에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에서 군대를 다녀온 기간만큼 최대 6년간 늘어나게 됩니다. 만 34세 초과인 경우 수도권 가밀 억제권이 아닌 곳에 창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 감일 억제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등과 같은 수도권 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결국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업종 선택과 창업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통신 판매업에 해당되는 전자장거래 소매업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해당되지만 일반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종 코드를 일반 소매업으로 잘못 선택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창업 지역의 경우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도 김포, 용인 같은 경우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감면율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수도권 감면 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성남시에 창업하면 감면율은 50%지만 김포나 용인에서 창업을 하면 감면율이 2배인 100%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뒤늦게 세금 감면 혜택을 아시고 제대로 알아보고 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감면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과 지역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최초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 최초 창업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 수도권 감면 억제권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수도권 감면 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50% 감면 혜택이 유지될 뿐 감면율이 100%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업종 코드와 창업할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감면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올바른 업종과 창업 지역을 잘 선택한 후 등록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사업자라면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가세자는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1.5%에서 4%가 적용되고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므로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즉 월 평균 매출 666만 6,666원 이하면 간이가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가세 유흥 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을 간이가세자로 분류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고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므로 간이가세자에 비해 신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일반 가세자의 장점은 매출보다 매입 금액이 크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부가세율이 낮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은 수출 업종이나 초기의 재고 매입이나 인테리어 투자 등 매입이 큰 사업자인 경우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중 선택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내가 하는 사업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면 좋은 5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핸드폰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